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만약 드론이 평양 김정은의 집무실 위에까지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미 순간에 김정은의 동선이 포착돼서 드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북한 통신 자체가. 최근에요, 김정은이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공장도 방문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북한이 또 이런 보도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여기가 북한 인근 백두산 인근 삼지연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김정은을 태운 차량이 눈발을 날리면서 미끄러지듯 내려오고요. 자, 백두산의 저기가 새로 지어진 호텔 개장식에 참석하는 모습인데요. 차에서 누가 내리냐? 가죽 재킷 입은 김정은 뒤에 보면은 김주애가 또 따라서 같이 내립니다. 요새 계속 같이 내리죠. 뭐 보면은 자, 최선희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뭐 거의 엄마인 리설주는 안 보이다시피 하고요. 저렇게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호텔 뭐 최신식 시설 둘러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딸과 독대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상한 아버지 연출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인데 요즘 저렇게 행보를 보이면서 유독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 김정은이 각종 연설과 현지 지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10년만 더, 앞으로의 10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계획 주기가 아니라 권력의 시간표로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 9차 당대를 앞두고 자신의 통치 이막, 그러니까 김정은 이후까지 염두에 둔 체제 안정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점에서 김주애의 존재를 빼놓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도 지난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동반 공개를 넘어서 후계자 수업이 진행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 문제를 아예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김정은이 겪었던 불안정성을 자녀 세대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학습 효과를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그 고스란히 김주의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체제 10년은 김정은 개인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 세습의 바닥판을 다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김정은의 좀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태공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요즘 보도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김정은 본인이 이런 이상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랑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키가 한 170cm인데 몸무게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한 1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70cm의 키를 가진 사람이 한 70kg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140kg라는 것은 2배 이상의 지금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동영상이라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걷다가는 의자를 바로 가져다 주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계단을 올라갈 때 본인 자체가 대단히 이제 숨을 헐떡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 건강에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상설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최근에 너무 조급하게 지금 딸을 지나치게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김정은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권력 승계 시간표가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또 파악한 바로는 크게 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시 뭐 회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김정은이 걱정할 만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국정원 보고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암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군이 가서 현지에서 싸우면서 드론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당했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대단히 두려워했는데 실제 드론이 김정은이 집무실 상공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자체가 인정했어요. 평양까지 들어왔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만약 드론이
평양 김정은의 집무실 위에까지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미 순간에 김정은의 동선이 포착돼서 드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했거든요. 북한 통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지금 경호부대가 들어가서 지금 가장 김정은이 신임하는 특수부대 사격 현장에서 저 총구가 어디를 겨냥하는가 보십시오. 뒤에 경호원들이 저 총구는 바로 북한에서 지금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하고 있는 이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총구는 항상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네. 그 누구를 향해서도 방심할 수 없다. 저 방아쇠에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이 네네. 손가락이 방아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걸 놓고 보면 지금 대단히 이제 김정은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저 직감적으로 저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런 현장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군인이 저 상황에서 총기를 나한테 겨누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예. 원래 북한은 행사장에 절대 총기와 총탄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저거는 총탄을 놓고 질지 사격 연습을 하는 사격 훈련장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총구 안에 탄알이 있습니다. 이 총구가 조금만 각도를 돌리면 김정은한테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각도 돌리는 순간에 사살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경호원이 총구를 저렇게 딱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나에 대한 위협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경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줄 정도로 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좀 떨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또 포착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제 저 장면인데 이게 지금 북한 열병식에 지금 저게 특수기동대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특수기동대. 저게 뭔가면 만약 북한에서 그 어떤 폭동이 일어난다면 저 특수기동대가 즉시에 달려들어서 그 폭동을 진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춘혜 아나운서가 이 폭동 진압 부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서슬 푸른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타나면 바로 친다. 이렇게 앵커가 이 폭동 진압 부대가 지나갈 때 이야기했는데 만약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부가 단결되어 있다면 저런 폭동 진압 부대가 항상 칼을 들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렇게 열병식을 통해서 폭동 진압 부대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걸 보면 내부에서도 김정은이가 대단히 심상치 않은 그 어떤 조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황들만 봤을 때는 김정은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라는 곳이요 주목할 만한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미국의 이 싱크탱크이자 북한 전문 매체 이 38노스에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유고 시에 예. 과연 그 권력들의 승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내놨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이 삼김식 승계 모델이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졌던 요 승계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 승계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뭐 북한의 상황이나 뭐 이런 뭐 인터넷 같은 게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1인 체제는 조금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호 권력, 말하자면 김정은의 이 권력을 일정 부분을 이 엘리트, 주변의 엘리트들한테 좀 분산시키는 말하자면 약간 기업형이죠. 기업도 분명히 뭐 총수는 있지만 그분이 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기업식으로 앞으로 이제 권력 승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